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교직적 인성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시 전형에 진행하는 많은 학교들이 있죠. 면접을 실시하는. 그 학교들 중에서 어찌 보면은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큰 전형이 어찌 보면 교대 또는 의대 같은 전형들이 면접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교대 같은 경우는 면접의 준비 시간도 길고 대학들마다 면접의 형태라든가 면접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전년도하고 올해가 좀 달라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는 수능 체제를 활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수능 체제를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교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크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1단계를 거의 붙은 거나 다름이 없다. 1단계는 라고 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에 대한 면접의 유형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원서를 쓰신 분들이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를 같이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3개 대학들 중에서 하나나 2개 대학을 원서를 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접이 과연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들마다 면접의 유형이 좀 다양하죠. 교대를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대를 쓰시면서 일반 대학의 수시 원서를 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면 일반 대학의 경우에서는 제출한 서류,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전공 소관 평가를 이루는 학생부 종합의 일반적인 면접들이 있다면 사실 그 면접의 중요성이 과연 면접을 잘 보면 1단계 성적이 안 좋아도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부모님들이 이제 저에게 전화 걸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정말 면접만 잘 보면 붙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답변하기 참 어렵습니다. 면접을 잘 보는 건 물론 당연히 중요한데 면접을 잘 본다고 해서 1단계 성적이 안 좋은 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1단계 성적의 반영이 2단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교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기 때문에 1단계 성적이 안 좋아도 극복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자, 보통 일반 대학들은 우리가 면접의 최고 평균 최저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데 교대는 대부분 다 발표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 대학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면 전년도에 춘천교대를 지원한 학생의 서류 점수의 최고 점수가 950.49점이에요. 100점 만점 중에서.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90.485점, 최저점이 87.93점이고 그 다음에 면접 점수의 최고 점수가 97.10, 89.78, 84.12 정도의 점수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만약에 서류 점수의 최고점을 맞은 학생이 그 다음에 면접에 최저점을 받았을 때의 경우와 서류에서 최저점을 맞았었을 때의 학생이 면접에서 최고점을 맞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류에서 최고점을 맞고 면접에서 최저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는 179.62점이고요. 서류에서 최저점을 맞은 학생과 그 다음 면접에 최고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는 185.03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춘천교대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다는 거죠. 왜? 서류에서 최저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최고점을 맞았었을 때 서류의 최고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보다 높아요. 185.03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들은 뭐냐면 교대의 면접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 이 점이고 그 다음에 진주교대를 예를 들면 진주교대는 서류 50%, 면접 50%를 반영할 때 1000점 만점으로 가산했었을 때 서류의 최고 점수가 983.33점, 그 다음에 평균이 916.03, 최저가 876.66점이고 면접의 최고 점수가 944.03, 904.36, 871.00점일 때 마찬가지로 서류의 최고, 면접의 최저점을 맞았었을 때 1854.33점이고요. 서류의 최저, 면접의 최고점을 맞으면 1820.99점이에요. 다시 말하여
면접의 비중이 큰 것은 진주교대보다는 춘천교대의 면접의 비중이 크다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만 평가한다면. 그 다음에 서류의 최고점을 맞은 학생이 면접의 최고점을 맞은 학생들보다는 점수가 높겠죠. 하지만 우리가 서류에서 최저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면접을 잘 보게 되어지면 거의 근접한 점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교대의 경우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무지 크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지표로 봤었을 때는 춘천교대가 진주교대보다 면접의 반영 비율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벌어지진 않죠. 서류의 최고점을 맞은 학생이 면접에서 최저점을 맞을 일도 별로 없고, 또 마찬가지로 해서 서류에서 최저점을 맞은 학생이 면접에서 최고의 점수를 맞는 것도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는데, 말씀드리는 얘기는 과연 면접의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살아있느냐, 교대에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비중이 큰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점은 교대에서 면접은 중요하다, 합격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전형 방법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교대는 지금 보시면 서울교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에 교직 인적성 우수자, 그 다음에 사양인재 전형이 있어요.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뭐냐면 교직 인적성 우수자가 전년도에는 12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줄어서 1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양인재 전형이 전년도에서는 1단계 배수가 3배수였는데 올해부터는 2배수로 배수가 줄었어요. 자,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년도에는 경쟁률이 2.67대 1이었는데 올해는 1.53대 1이기 때문에 사실 2배수를 고려하면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1단계 2배수인데 학생부 교과 900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900에다가 심층면접 100점이면 면접의 반영 비율은 사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수능체제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9기 때문에 수능체제의 등급은 다소 높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4개 영역의 합이 9니까 어떻게 보면 평균이 2등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형에 비해서는 수능체제가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능체제를 두고 있는 논술 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부분의 전형들이 3개 영역 등급 합이 6이거나 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을 두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물론 이게 평균 2등급을 다 맞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겠죠. 자, 교직 인적성 우수자나 사양인재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비해서 면접의 비중이 높아요. 그쵸? 2단계에서 심층 면접의 반영 비율이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면접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다소 올랐고요. 여기는 경쟁률이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경인교대는 교직 적인성 전형, 전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400명이었는데 올해 323명으로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시보다 정시의 선발 비율을 늘리면서 수시 인원들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전년도가 달라지는 점은 크게 없고 경쟁률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다소 떨어졌고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의 변화는 크지 않고요. 면접에서의 반영 비율은 면접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교대 면접이 2단계에서 50%를 반영한다는 면에 있어서 경인교대의 면접 반영 비율은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경인교대가 아시는 것처럼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집단 면접에 대한 면접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춘천교대는 지금 교직 적인성 면접과 그 다음에 강원교육인재 전형 2개의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은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춘천교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서울교대에 비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낮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했었을 때 등급합이 14등급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수시에서 뽑던 인원이 196명, 퍼센테이지는 56.8%였는데 올해부터는 187명에 54% 선발하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수시의 선발 인원이 줄고 정시의 선발 인원이 다소 늘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다소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강원인재 전형은 경쟁률에 큰 변화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자, 세계대학의 면접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봐요. 물론 면접의 유형이 다소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년도에 발표가 되어진 선행학습 영역평가의 내용이나 모집 요강의 내용을 올해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출제 경향을 발표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올해 어떤 경향으로 변화가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미지수가 있습니다. 서울교대는 전년도에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2019 학년도에는 복수의 면접위원이 교직 인성, 교직 젖성, 교직 교양 분야의 심층 문답을 통해서 종합평가를 한다 라고 해서 2019년도 모집 요강에서 얘기한 건 평가 영역을 3개로 뒀어요. 다시 말하면 인성, 적성, 교양 3개 분야로 뒀는데 올해 2020학년도에는 복수의 면접위원이 심층 면접을 통해 5G죠. 그렇죠? 오진대 인성, 융합, 창의성, 코칭, 의사소통의 핵심 영역을 종합평가한다고 해서 5개의 영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면접의 형태도 5개의 영역으로 세분화되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전년도에는 인성, 적성, 교양에 초점을 둬서 문답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인성과 융합, 창의성, 코칭, 의사소통 5개 영역으로 핵심 영역을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자, 전년도의 선행학습 결과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공통문항으로 4문항이 나와요. 수상, 동아리, 독서, 봉사, 활동별로 각 한 문항, 그리고 평가위원별로 자유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수시 전형 중에서 사형인재 추천 전형의 면접의 경우에만 개별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그렇죠? 제시문을 읽고 난 다음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하냐면 시사 문제나 토론이 가능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력이나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2개로 나누면 학교장 추천전과 교직 인적성, 학교장 추천과 교직 인성 우수자 전형과 사형인재 전형으로 내용이 바뀌는데 학교장 추천과 교직 인성 우수 전형에서는 오전 면접 시간에는 교직 교양 한 문항, 2문항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 적성에서 한 문항, 그리고 하위 문항에 2개 문항이 주어지고 오후 시간에는 교직 교양 한 문항, 2문항 중에 하나 택일이고 교직 적성 한 문항에 하위 한 문항이니까 2개 중에서 우리가 오전, 오후 둘 다를 보는 게 아니라 오전이나 오후 중에 하나를 볼 거고요. 사형인재 전형은 오전과 오후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오전에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할 때는 공통문항에서 4문항, 수상이나 동아리나 독서나 봉사활동 중에서 각 문항, 한 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서는 과제발표 면접 한 문항 정도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면접의 유형이 다소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도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면접 대비하시면 되고 특히 우리가 교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시사적인 거 우리가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대학에서 나오는 면접의 문제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로는 절대로 출제가 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 모르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이거나 생소한 소재를 가지고서 시험 문제를 나오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는 면접을 보는 지원자들이 답변을 못하겠죠.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그러니까 면접은 처음 들어보고 어려운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일반적인 시사적인 내용들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한 번 정도 들어봤었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진다는 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답변 내용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우리가 경인교대는 서울교대와 면접의 형태가 달라요. 경인교대는 서울교대에 비해서 면접의 반영 비율은 적지만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가 면접을 50%를 반영하고 경인교대가 30%를 반영한다고 해서 서울교대의 면접 실질 반영비율이 꼭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반영 비율이 있는 거고 실질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30%의 실질 반영률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경인교대는 개인 면접과 집단 면접을 실시하는데 개인 면접에서는 학교 생활 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등 기재 내용 확인 면접을 통해 교직 인성 및 교직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이건 준비 시간 없이 10분 정도 면접이 진행이 되고
보통 10분 정도 진행이 되어질 때는 질문 내용이 한 4문제 정도나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집단 면접은 다수의 수험생이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배려하고 토의하고 모두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 공감 토의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조별 약 35분 정도 주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한 조의 구성 인원이 35분 정도면 약 4명 정도, 3명이나 4명 정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어요. 35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접에 대해서 중요한데, 집단 면접에서 평가하는 요소들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집단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교대에서도 몇 개 학교들도 있지만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원에서도 인문계열에서 집단 면접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 집단 면접에서 5가지 정도의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반영하시는 것,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춘천교대는 교직 적성과 교직 인성으로 나눠서 시험 문제를 봐요. 교직 적성에서는 교직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나 현실적 쟁점, 교직 수행과 관련이 되어진 문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요구되어지는 가치관이나 논리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교직 적성을 통해서 평가한다 라고 하고, 이건 제시문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의 제시문에 5분, 나의 제시문 5분, 도합 10분이지만 제시문에 5분 정도 발표 시간이면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주어지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교직 인성은 학교생활, 출결 상황이나 인성 관련 수상 경력 또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진학 활동, 독서활동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죠. 경험사회를 통해서 교직 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책임 성실성, 배려 존중, 협동 참여 등의 교직 인성 등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고, 면접은 약 5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서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교대나 경희교대나 춘천교대의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건 이제 우리가 면접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발표되어진 수시 모집 요강이나 아니면 전년도에 발표된 선행학습 영향평가 또는 학생들의 면접의 사례를 통해서 면접의 유형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놨는데, 해마다 면접의 내용이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시고, 면접의 유형이 다소 바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면접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교대 면접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죠. 첫 번째는 본인들이 제출한 학생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일 거고, 두 번째는 학생의 교직 적인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대비하시면 면접의 유형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대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면접이 다 마찬가지지만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원에 와서 면접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지식적인 부분들이 크게 배양이 되기는 어렵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었던 이런 면접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면접 수업에서의 핵심은 실전력을 배양하는 거, 그리고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은 파이널 수업은 한 반에 5명으로 수업을 해요. 반의 인원이 많아지면, 반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20명, 30명이 되어지면 수업하신 선생님이 직접 논제에 관해서 해설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과 1대1 피드백이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대학생이나 멘토들이 붙어서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면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1대1 구술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기본 강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면접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술훈련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대학생 멘토들이 진행하면 안 되고, 결국 전문적인 강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진행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이제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의 특징이며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의 인원 5명이 수업하고 전문적으로 면접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수업부터 시작해서 구술훈련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의 인원이 5명이다 보니까 특징은 뭐냐면 학생에 맞는 논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논제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 이해하는 속도가 다르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해 속도가 빠른 학생들은 좀 더 많은 구술훈련이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반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제 학생이 직접적으로 구술을 발표해주는 훈련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의실에서 구술 훈련이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강의실에서 다른 면접 선생님이 그 실전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 훈련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의 면접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면접의 일정들이 잡혀져 있냐면, 파이널 면접들은 춘천교대, 서울교대, 그 다음에 경인교대 3개 학교의 면접은 대부분 학교의 면접 1차 발표가 이루어지는 게 경인교대만 11월 1일 날 발표가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11월 15일 수능 이후에 발표가 되어지는데, 면접 고사일자는 11월 20일과 23일 정도에 있어요. 자, 학원에서는 보통 18일서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또는 18일서부터 22일까지 면접의 일정들이 잡혀져 있는데, 4시간씩 보통 4일, 총 16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우리가 들을지 안 들을지 결정하기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아까 봤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울교대 학교 추천 전형처럼 실제 1단계 배수를 경쟁률이 넘지 않은 경우들은 면접을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이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은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때 면접 학원을 찾으면 면접을 수업 진행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약을 하시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발표를 15일 날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재수가 없어서 불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연락 주시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전액 다 환불해 드립니다. 전액 다. 그리고 합격하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결제하시면서 수업이 진행이 되도록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교대를 합격을 하고 만약에 경인교대를 같이 붙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학원에 가서 경인교대 수업 듣고 서울교대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이 겹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8시간씩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면접이 수업만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업도 중요하지만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답변 준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스럽게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이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를 동시에 붙었으면 서울교대나 경인교대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학생이 합격한 학교에 맞춰서 같이 준비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교대에 한 70% 비중을 두면서 경인교대의 자료를 같이 정리하면서, 그래서 학생이 무리스럽게 수업을 많이 듣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이 수능 체제가 없거나 춘천교대처럼 수능 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수능 체제의 부담이 크지 않거나, 또는 서울교대 같은 경우 중에서 수능 체제를 없는 학교에 전형을 썼거나 전형에, 아니면 수능 체제의 부담이 없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해서 4시간씩 총 4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한 번의 인원은 5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파이널 면접 이전에 면접을 하나씩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에 강의가 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학원으로 연락하셔서 면접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죠. 교대 면접이 과연 1단계의 성적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교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을 면접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거거든요. 과연 면접의 비중이 어느 정도 큰 것이냐. 이건데 교대는 다행스럽게도 대학들이 입시 결과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들을 대부분 다 발표하기 때문에 실제 교대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면접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경험과 본인이 직접 그것을 발표하고 구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에서의 수업의 핵심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그 제시문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궁금한 점들은 하이퍼 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